네. 네, 그러면은 이번 스터디의 10번째 시간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한 딥러닝에 대해서 발표할 뷰런 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저의 발표 제목은 Overview of Deep Learning on Point Cloud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딥러닝에 사용하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딥러닝에서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미지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다른 점으로 인해서 딥러닝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리프레젠테이션 방식들과 마지막으로 포인트 클라우드와 딥러닝을 활용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랩업을 해보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3개의 RGB 채널을 가지고 uint8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집니다. 데이터 형태는 배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유명한 레나 그림처럼 인덱스로 픽셀 값이 얼마이고 또 이미지상 픽셀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인덱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에는 아니면 내가 읽을 때에는 픽셀 값의 인덱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포인트 클라우드는 보통 플로트 자료형, 그중에서 이제 32 자료형을 많이 사용하고 파이썬으로 이제 쉐이프를 한번 프린트해 보면은 n 곱하기 4 인텐시티까지 해서 보통 이제 n 곱하기 4처럼 나와서 이미지와 같이 이제 배열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는 사실 배열이 아닌 이제 집합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집합 자료형이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오른쪽 그림에 이제 토끼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때에 이제 토끼의 표면에 해당하는 점을 찍는 순서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단지 이제 포인트가 있어야 할 곳, 그러니까 토끼의 표면에 이제 있어야 할 유니크한 그 장소에 포인트가 있기만 하면 이제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제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unstructured 또는 이제 irregular한 데이터 포맷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딥러닝에서.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오른쪽 토끼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2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고 이제 아래에 이제 나와 있는 식처럼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인덱스 순서만 다르다라고 이제 유일한 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딥러닝에서 이제 보통 쓰이는 이제 1D 컨볼루션 연산을 해보면은 같은 토끼 포인트 클라우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덱스 순서가 달라서 아래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식처럼 이제 F1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1에 컨볼루션 가 있을 때 이제 F2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2에 컨볼루션 가 있을 때 값인데요. 보시면은 당연히 이 값이 다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존의 방식처럼 배열에 적합했던 딥러닝 연산자들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다이렉트리하게 딥러닝 인풋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는 배열이 아닌 집합 데이터이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인덱스 순서에 이제 무관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딥러닝 인풋으로 넣기 위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일종의 어떤 프리 프로세싱 혹은 이제 표현 방식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어떤 딥러닝 태스크로 가든지, 그러니까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디텍션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제 모든 태스크에서 모델들은 이제 이러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방식 중에 하나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방식은 그리고 이제 그림처럼 이제 크게 나누자고 하면은 이제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 한 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셀 베이스드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아래 그림처럼 복셀화하여서 3D 텐서로 이제 구성하는 방식을 이제 의미합니다. 2D 이미지와 같은 이제 텐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가능하게 되고 또 이제 복셀의 피처는 복셀 내부에 이제 포인트들의 피처를 이제 가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셀 베이스드의 장점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지와 같은 텐서이기 때문에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제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사용되던 네트워크들을 그대로 이제 들고 와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3D 연속 공간을 결국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쪼갰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퀀타이제이션 에러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단점은 이제 복셀라이제이션한 그 텐서에다가 3D CN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2D CNN보다 3D CNN이 매우 연산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점은 이제 스파스 컨볼루션이라는 이 연산을 이제 가속화하는 기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단점이 이제 보완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지 베이스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또 이제 아래 그림에 나와 있듯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양한 이제 뷰 형태의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왼쪽처럼 이제 레인지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에 변환해가지고 리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을 이제 의미하며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역시 컨볼루션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복셀 방식과 비슷하며 이제 복셀과 다르게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2D 이제 CNN만 적용이 가능해서 3D CNN을 쓰는 복셀 방식보다는 이제 적게 메모리를 사용하고 이제 그러므로 당연히 네트워크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젝션으로 인해서 이제 역시 똑같이 이제 필연적으로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복셀보다는 이제 한 차원 낮은 2D 텐서를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표현력에도 이제 한계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포인트 베이스드인데요. 사실 앞에서 나왔던 두 가지 리프레젠테이션 방식들은 포인트 클라우드의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도 있던 방식이라면은 이제 포인트 베이스드 방식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딥러닝이 이제 직접적으로 인풋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새로 등장한 방식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존 딥러닝에 사용하지 못했던 단점을 이제 보완하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 시초는 이제 라이다 딥러닝을 한다면 이제 무조건 모를 수가 없는 이제 포인트 넷이라는 모델이 이제 그 시초의 모델이고요. 포인트 넷은 이제 기존의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에 이제 기하학적인 변환이 가해지면 결과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지오메트리 트랜스폼 인베리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베이스드를 알기 위해서는 포인트 넷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모델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포인트 넷이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포인트 넷은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MLP와 맥스플레인 연산자의 조합으로 이제 풀었는데요. 이제 아래 그림처럼 MLP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이제 n번째 포인트까지 이제 같은 이제 W 이제 바이어스 B라는 웨이트 매트릭스에 곱해져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맥스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인덱스의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맥스플링 사실 맥스플링 때문인데요. 이제 맥스플링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시메트릭 펑션이라고 이제 딥러닝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칭 함수라고 뭐 어떻게든 넣든 결과가 똑같다. 왜냐면 이제 얘는 맥스플링 최대값만 뽑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오메트리 트랜스폼 인베리언스 문제는 이제 2D 도메인에서 사용되던 이제 스파셜 트랜스폼 네트워크라는 친구를 이제 들고 와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이제 STN은 이제 오른쪽 아래 제 그림처럼 그냥 데이터가 이제 회전 같은 게 좀 이상하게 들어와도 알아서 어떤 앞핀 변환 같은 것을 가해줘서 모양을 다시 쉐이프를 다시 정기화해주는 기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넷은 이 STN을 적용해서 왼쪽 아래 공식처럼 이제 어떠한 변환을 해주는 이제 T 매트릭스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어서요. 3D 스페이스에 있는 점들을
변환에 이제 인베리언트한 어떠한 캐노니컬 스페이스라고 표현하는 어떠한 공간으로 변환해 주어서 이러한 이제 인베리언트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STN은 그 포인트넷이 나왔을 때 잠깐 나왔다가 그 뒤로는 이제 많이 못 보는 기법이어서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폼 그 인베리언스 문제는 이제 다른 기법으로도 많이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포인트넷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였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두 가지 티어럼을 정리를 하여서 이제 매우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이제 집합 데이터에 사용해야 하는 어떠한 집합 함수 f를 MLP와 맥스 플래닝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근사화할 수 있다. 보시면은 뺀 게 이제 엡실론보다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사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정리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왼쪽 그림의 세 번째 행에 있는 그림처럼 어떠한 쉐이프를 가지는 엄청 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와 두 번째 행처럼 최소한적으로 이제 스파스한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에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그 덴시티가 존재를 한다면은 결과는 어찌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리 두 가지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집합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잘 작동하고 노이즈가 조금 가해지거나 아니면 소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러버스트하게 잘 동작한다는 것을 증명한 게 이제 포인트 넷입니다. 이제 포인트 베이스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무조건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 넷 플러스 플러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잠깐만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 넷은 당연히 포인트 넷의 단점을 이제 보완한 모델이고요. 아래 그림처럼 포인트 넷은 이 글로벌 피처는 이제 잘 뽑게 되는데 이제 포인트 와이즈 이제 로컬 피처를 뽑을 때는 어떠한 그 로컬 피처를 잘 뽑을 수 있는 로컬 스트럭처라는 아키텍처적인 구조가 없어서 로컬 피처를 잘 뽑지 못한다는 이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넷에서는 이제 셋 애브스트랙션이라는 로컬 스트럭처를 이제 구성하게 되어서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로컬 피처도 잘 학습하는 구조로 이제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 셋 애브스트랙션은 이제 크게 뭐 어렵지는 않고요. 그 세 가지 이제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 먼저 샘플링 단계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먼저 다운 샘플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티스트 포인트 샘플링이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래의 그림처럼 이제 이 FPS라는 알고리즘을 쓰면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좀 유니폼하게 좀 균일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만약에 랜덤하게 뽑으면 그 결과인데요. 랜덤하게 뽑으면은 이게 뭐 최악의 경우는 한쪽에만 되게 덴스하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샘플링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왼쪽과 같이 FPS를 써가지고 좀 균등하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운 샘플링 할 수 있도록 이제 나온 게 이제 FPS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샘플링하는 방식은 이제 기존까지 샘플링했던 점들과 다음으로 샘플링하는 점을 선택을 할 때 그 기존에 내가 들고 있는 그 점들과 무조건적으로 다 거리가 먼 포인트를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되게 이제 연산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 FPS라는 알고리즘은. 근데 이제 다음으로 FPS로 이제 포인트들을 다운 샘플링 했으면 이제 그 점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웃점을 이제 또 이제 그룹핑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볼컬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그냥 단순하게 그 L2 디스턴스로 주변에 있는 점들을 이제 K개로 이제 그룹핑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렇게 다운 샘플링한 어떠한 그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이웃점들을 그룹핑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작은 클러스터들에다가 다 이제 어떠한 포인트 넷을 가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그룹들에 다 이제 포인트 넷을 가해준다는 게 그냥 결국은 그냥 MLP랑 맥스플링 썼다. 네, 그래서 지금 그룹핑하면은 이제 다운 샘플링된 n 프라임 개의 이제 포인트들이 이제 k 개의 이웃을 가지고 있고 그 포인트들의 채널이 이제 만약에 C라는 채널을 가진다면은 이제 MLP 쓰고 맥스플링 쓰면은 이제 n 프라임 이제 곱하기 이제 새로운 이제 채널 차원인 이제 C 프레임이라는 이제 차원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포인트 넷에 요 빨간색으로 네모나게 받친 부분과 이제 동일한 연산입니다. 네, 그렇게 로컬 스트럭처를 구성을 했으면은 이제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에서는 이제 피처 프로파게이션이라는 스텝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그 입력 포인트들의 다 입력 포인트와 이제 그 아웃풋 포인트가 그 차원이 이제 또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인풋 포인트가 만약에 10,000개였으면은 아웃풋으로 나오는 포인트도 이제 10,000개여야 되는데 요 셋 애브스트랙션에서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점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줄어든 점수들을 이제 원래 이제 10,000개의 포인트로 이제 복원하는 단계가 이제 피처 프로파게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스킵 커넥션이라는 어떤 기법과 또 인버스 디스턴스 웨이팅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어떤 보관 기법을 써가지고 그냥 복원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베이스로 다시 돌아와서 좀 장점 정리를 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포인트 넷이라는 알고리즘 그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포인트 베이스의 장점은 이제 모든 방법들 중에서 이제 가장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입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그 단점이 좀 심각한데요. 그 포인트마다 연산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마다 연산을 해줘야 돼서 연산량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게 너무 큰 단점이 포인트 개수가 늘어나면은 직접적으로 속도에 너무 많이 영향을 미쳐서 채널 수가 많은 이제 라이다에서는 사실 리얼타임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리프레젠테이션 방식인데요. 마지막 방식은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입니다. 이 그래프 베이스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점 간의 관계를 벌텍스와 이제 엣지로 표현하는 그래프로 변환해서 이제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DGCNN이라는 모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DGCNN은 포인트넷 이후에 등장한 모델인데요. 포인트넷도 이제 충분히 좋은 모델이지만 그 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떠한 토폴로지컬 인포메이션이라는 그 정보를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서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문제로 정리하고 이를 위해서 엣지 컨브라는 어떤 연산자를 제안한 모델입니다. 사실 그냥 그래프 베이스드를 이제 쓸 때 이제 이 엣지 컨브라는 연산자 내에서 그래프를 만들고 그 그래프 내에서 그 이웃 점들 간의 관계를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DGCNN이라는 모델 아키텍처인데 그 위에서 봤던 어떤 포인트 넷이랑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그냥 그 MLP 레이어들만 엣지 컨브라는 레이어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저희는 엣지 컨브라는 연산자가 어떠한 것을 해주는지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엣지 컨브는 이제 각 그 레이어마다 그래프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인풋으로 이제 n개의 포인트가 들어오고 그 포인트들은 이제 C 차원의 특징을 가진다고 표현을 해보면은 먼저 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 이제 그 KNN 알고리즘이랑 그 피처 디스턴스를 써가지고 이웃 점들을 이제 K개만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점들에 다 K개만큼의 이웃 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다 그 모든 점들은 또 C개의 이제 채널 차원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이제 n by k by 이제 c라는 차원에다가 이제 똑같이 이제 포인트 넷이랑 동일하게 이제 MLP와 맥스플링을 써가지고 이제 특징을 이제 점들 간의 이제 관계를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들 간의 관계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엣지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결국은 이 엣지라는 이 엣지의 이제 특징을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엣지를 이렇게 위에 렐로라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 안에 이제 세타라는 이제 웨이트에다가 이제 이웃점이랑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점을 뺀 그 코디네이터 그 좌표를 곱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점에다가 어떤 파이라는 이제 웨이트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은 먼저 그 XI가 중심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어떠한 글로벌한 좌표에 대한 정보도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이 XI라는 중심점을 그 기준으로
여기서 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모든 점들을 주변에 있는 점들을 이 x라인을 원점으로 하는 새로운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로 이제 구분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냐면은 앞에서 어떠한 우리가 지오메트릭 인베리언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STN을 포인트 넷에서는 썼잖아요. 네, 뒤에서는 근데 이제 이러한 구조로 어떠한 주변 점들을 이제 기준이 되는 점으로 좌표값을 빼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그 클러스터마다의 로컬 코디네이트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약간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MLP를 써가지고 이제 엣지에 대한 웨이트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엣지들에다가 이제 맥스플링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엣지들 중에서 한 개의 엣지만 선택을 하는 구조로 이제 그 다음 점에 대한 어, 특징을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 컴브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DGCNN은 엣지 컴브의 이제 각 레이어마다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래프를 생성하고 또 그래프 안에서 이제 엣지 정보를 학습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의 장점은 이제 포인트 베이스드에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점들 간의 정보도 학습한다라는 점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아주 강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 이제 똑같이 어떻게 보면 추가 연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높은 컴퓨테이션 코스트와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고 당연히 이제 트레이딩 속도도 많이 느리고 인퍼런스 속도도 느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도메인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리프레젠테이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것들은 어떤 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나 아니면 세그멘테이션을 하나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리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디펜던시가 걸려서 모델의 아키텍처도 이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딥러닝 적용 분야를 한 번씩 알아볼 건데요. 크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classification, segmentation, object detection, registration, 마지막으로 3D shape generation and deformation이 있습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으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모델넷이라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비행기 아니면 책상 어떤 그 병, 뭐 아니면 다른 오브젝트 같은 그 오브젝트 하나 단위에 대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입력으로 주면은 단순하게 그냥 이게 어떤 객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이제 도메인입니다. 다음은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세그멘테이션 특이하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파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앞에서 이제 어떠한 물체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진 건 동일한데요. 이제 이 친구는 그러면은 이제 물체에서 어느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느러미고 몸통이고 모자의 어느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그 객체의 부분을 나누는 거를 파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요 도메인에서는 셰프넷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아웃도어나 아니면 인도어 환경에서의 그 씬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인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캔넷 아니면 선 RGBD 아니면 S3DIS 같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가운데 그림처럼 실내 공간의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어떤 게 침대고 어떤 게 쇼파고 이런 걸 구분하는 도메인이고요. 아웃도어 세그멘테이션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율주행 도메인에서 어떠한 그 아웃도어 씬에서 어떤 게 차고 어떤 게 그라운드고 어떤 게 이제 페데스트리언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도메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인데요. 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도 또 이제 인도어 도메인이냐 아니면 아웃도어냐에 따라서 또 이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까 앞에 있던 그 파트 세그멘테이션 아니지 그 인도어 세그멘테이션이랑 동일한 선 RGBD 아니면 스캔넷 이런 두 가지 데이터셋을 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인도 환경에서 물체를 3차원 위치를 이제 찾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아웃도어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그냥 자율주행 그 데이터셋으로 유명한 키티, 웨이모 오픈 데이터셋, 아니면 뉴신즈 이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왜? 네. 다음은 이제
앞전 시간에 나왔던 레지스트레이션인데요. 이것도 이제 크게 이제 오도메트리를 구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어떠한 그냥 객체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지면은 그냥 그거를 레지스트레이션 하냐. 이걸로 또 도메인이 나눠지게 되고요. 먼저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로 레지스트레이션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키티 오도메트리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 단위의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넷이나 3D 매치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도메인들과 다르게 요 레지스트레이션에서는 이제 소스 포인트 클라우드랑 타겟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 각각에서 피처를 학습한 다음에 요 피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포즈를 이제 추정하게 되는 그런 인풋과 아웃풋 구조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D Shape Generation and Deformation인데요. 저도 사실 이거 알아보면서 이러한 도메인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도메인에서는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어떠한 되게 스파스한 포인트들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3000 메쉬로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있는 3D 형상을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용어가 되게 혼동스러운데 뭐 어떤 데에서는 제너레이션, 어디서는 컴플리션, 네,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디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떠한 객체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다른 새로운 형태로, 즉 같은 의자지만 쉐입이 다른 형태로 이제 변형하는 그런 도메인도 우리가 딥러닝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